안녕하세요. 부부 심리 상담사 강의를 맡게 된 강은영입니다. 오늘은 제1강 수업으로 부부관계의 특성과 건강한 부부관계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본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부부 심리 상담사 전체 학습 과정에 대한 개요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심리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가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3가지 영역에 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부부관계인데요. 부부관계에서 대표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들, 부부관계의 특성이나 또 결혼생활 주기와 발달 과제, 그리고 부부 문제와 부부 갈등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 즉 부부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심리상담 이론입니다. 특히 부부 상담에 적용되는 심리 상담 이론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이론들은 크게 3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 치료에 기반한 개인 치료로서 부부 상담에 적용되는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가족 치료가 있습니다. 가족 치료 이론으로서 부부 상담에 적용되는 치료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독자적인 부부 상담 모델이 있습니다. 자, 독자적인 부부 상담 모델, 우리가 이 이론들을 살펴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상담의 실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부부 심리 상담을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부부 상담의 특성, 또 부부 상담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들, 그리고 전체 상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초기 개입에서부터 종결에 이르는 그 전체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대표적으로 다뤄지는 부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부 문제 유형별로 개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즉 정리를 하면 부부 심리 상담사는 부부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심리 상담 이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상담의 실제 현장에서 위기 상황에 놓인 부부관계에 개입해서 건강한 부부관계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부부 심리 상담사의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죠. 그래서 워밍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과 부부 생활에 대해서 재미있는 표현들 또 속담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이 중에서 아시는 내용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쭉 읽어보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싸움터에 나갈 때는 1번 기도하라. 바다에 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결혼을 할 때는 3번 기도하라. 죽음으로써 모든 비극은 끝나고 결혼으로써 모든 희극은 끝난다. 결혼이란 단순히 만들어 놓은 행복의 요리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행복의 요리를 둘이서 만들어 먹는 것이다. 결혼에서의 성공 여부는 맞는 사람을 찾는 데 있지 않고 자기가 결혼한 사람에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사랑이 결혼의 동기가 되자마자 사람들은 이혼할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결혼의 행복은 드물기에 소중하다. 자, 읽어보니까 어떻게 결혼하신 분들은 좀 공감이 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부부관계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관계를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부부만이 갖는 관계의 독특한 특징을 6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 번째가 바로 자발성입니다. 자,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결혼을 하고 자발적으로 배우자를 선택하죠. 우리가 부모 자녀 관계를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자녀를 이렇게 선택할 수 없고 또 자녀도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는 그렇지가 않죠. 내가 자발적으로 배우자를 선택하고 이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고 해소할 권한도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배우자에게 관계를 또 억지로 강요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이 결혼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게 된다. 자, 이런 자발성의 특징이 있는 관계이고요. 두 번째는 상호 호혜적 관계입니다. 자, 호혜성, 서로 주고받는 거.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만남이 좋은 관계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호혜성이 참 중요합니다. 특히 부부는 일상을 함께 나가는 관계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잘 이루어질 때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이런 선순환을 낳게 된다. 만약 어느 한쪽 배우자 일방의 어떤 헌신이나 희생이나 노력이나 돌봄이 이루어지는 관계가 될 때는 그 한쪽이 지치게 되죠. 왜 나만 이렇게 노력해야 돼? 상대 배우자는 아무런 노력을 안 하는데. 자, 관계에 불만이 쌓이게 되고 결국 이 상호 호의 원리가 부부 사이에서 깨지게 되면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상호 간에 공동 노력이 필요한 그런 관계이다. 세 번째는 공인된 사회적 역할, 즉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데 부부인 것, 동거하는 커플과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사회적 법적 유대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면서 우리가 부부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공표하고 또 법적인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죠. 즉 사회에서 기대되는 역할과 책임이 분명하게 주어지고 또 남편과 아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정체성. 자, 그 다음에 공동 운명체이면서 고유성과 독립성을 가지는 관계이다. 각자 관계에 있어서 고유성과 독립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협력하는 공동 운명체의 특성을 가지는 관계이다. 생활의 공동체이죠. 그렇지만 부부가 하나가 아니라 각자 독립된 인격체, 개별적인 존재,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의 팀으로서 협력해 나가는 그러한 관계이다. 그러한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가족의 핵심적인 하위 체계이다. 자, 체계라는 것은 시스템인데요. 우리가 다음에 체계 이론에서 체계에 대한 용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것입니다. 두 남녀가 이제 결혼을 하면 가족이라는 하나의 체계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이 가족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친밀하면서 동등한 관계를 유지할 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때 가족의 구성원들, 자녀들은 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즉, 기능적인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부 관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특성을 지닌다. 즉, 부부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가족이 건강할 수 없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부 관계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특성입니다. 부부 관계는 원가족 체계가 반영된 관계이다. 부부 각자 성장기에 내면화된 원가족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라난 가족이죠. 자라면서 어린 시절에 그 경험이 내면화되어서 그것이 현재의 부부 관계에 영향을 준다. 원가족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결혼 생활과 부부 관계에 대한 어떤 이미지, 생각, 정서, 이러한 기대들이 있죠. 나의 부모님을 보면서 또 우리 부모님과 내가 맺었던 이런 관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성된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지 기대, 이런 것들이 내가 배우자를 만나고 또 선택하고 배우자에 대해서 갖는 기대 또는 부부 간의 상호작용 패턴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이론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가족 치료, 부부 치료가 이 원가족 이 경험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배우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의 배우자의 원가족 경험, 어린 시절의 어떤 성장 배경이라든지 나의 배우자가 부모님과 맺었던 그러한 관계들을 이해하게 될 때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배우자의 그런 모습들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수용하는 폭이 넓어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강한 부부관계의 특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건강한 부부라는 것은 어떤 부부일까요? 이혼의 위험성이 적고 결혼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것을 의미하기보다는 활력 있고 친밀하며 협동적인 상태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결혼 만족도. 부부 관계에 있어서 결혼 만족도 참 중요하죠.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인데 이 결혼 만족도가 내가 결혼 관계에 있어서 만족감을 느끼려면
부부 관계가 건강해야 된다. 즉, 부부 관계가 건강할 때 결혼 만족도는 높아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기혼자의 삶에 있어서는 행복감이 증진이 되게 된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건강한 부부 관계는 행복감 증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강한 부부 관계의 구체적인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자율적으로 관계에 헌신한다. 부부 관계의 특성이 있어서 아까 자발성이 있었죠. 부부 관계는 자발성이란 특징이 있다. 자발성, 자율적. 원가적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을 하고 부부관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무엇보다 부부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긴다. 여러 관계가 있지만 부부관계를 1순위에 놓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건강한 부부관계이다. 결혼하기 전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떤 일이라든지 취미 활동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회적 관계라든지 이런 것보다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관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또 내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가 참 소중했지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 관계를 내가 맺었던 부모님과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원가적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이 되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상호 존중과 배려로 활력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또 부부관계의 특성이 있어서 아까 상호 호혜적 관계라는 것을 아까 살펴보았는데요. 무엇을 주고받는 게 좋을까요? 자, 서로 존중, 인정, 배려를 주고받는 관계이어야 한다. 내가 소중하듯이 배우자를 존중하고, 자, 인정이라는 것. 배우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내가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듯이 배우자의 모습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아까 워밍업을 할 때 몇 가지 표현들이 있었는데 결혼에서의 성공 여부는 내가 결혼한 사람에게 적응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이것이 적응하는 능력, 즉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이제 인정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배려라는 것은 이제 내가 배우자를 일방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나도 배려하면서 나에 대한 자존감을 갖고 배우자도 배려하는 것이 건강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존중과 인정과 배려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중요한 것은 친밀감 향상 그리고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애정 표현과 공동의 활동을 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사랑. 그러나 아까 또 읽어보았던 표현들 중에서 사랑이 결혼의 동기가 되자마자 이혼할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사랑은 결국 사라지게 되는 호르몬의 작용이라고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유대감. 그렇기 때문에 이 친밀감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중요한데 살아간다고 해서 친밀감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서로 애정 표현을 하고 공동의 활동을 이제 개발해 나가는 활동, 즉 자율적으로 내가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의도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것이 건강한 부부관계의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적 의사소통. 자, 정말 중요하죠. 별 3개. 자, 우리 의사소통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의사소통입니다. 자, 말 한마디로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천년빛을 감다는 속담이 있죠. 특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의사소통은 아주 중요한데요. 결혼 생활의 행복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행복도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이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방적인 의사소통이란 서로 정서적인 표현을 하고 공감적 반응을 하는 거,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내 깊은 속마음을 배우자에게 표현하고 그것을 알아주고 공감해주는 거. 정말 힘들었겠다. 참 속상했겠네. 자, 이것이 공감적 반응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힘들지. 자,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예, 벽을 느끼게 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경청, 잘 듣는 기술, 말하기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하거나 훈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의 의사소통을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 행복한 부부, 불행한 부부 이 수치에 있어서 아주 대조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죠. 자, 전반적인 만족도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나의 기분을 잘 이해해주고 나는 배우자에게 나의 진실한 감정, 나의 속마음을 쉽게 표현한다. 자,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을 표현, 정서적인 표현, 나의 기분을 잘 이해해주는 거, 공감적인 반응. 배우자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경청의 기술, 그 다음에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않는다. 비난하거나 모욕하거나 그런 상대방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말하기 기술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갈등을 다루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내포하게 됩니다. 갈등이 없는 결혼 생활이 있을까요? 자, 기본적으로 이 차이에서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되죠. 차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남녀 간의 성차에서 비롯되는 차이가 참 큽니다. 그 다음에 성장 환경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차이, 환경, 그 다음에 또 성격의 차이, 욕구의 차이, 또 생활 습관의 차이,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에서 필연적으로 이제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건강한 부분은 이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건설적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간다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변화를 위한 내적인 또 외적인 요구와 위기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특성이 있다. 결혼 생활 그리고 부부 관계는 지속적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결혼 생활 주기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의 발달 과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 신혼기에서 그 다음에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이제 자녀 출산기, 그 다음에 또 출산기, 그 다음에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기, 또 이 자녀가 독립해서 독립, 그 다음에 이제 노년기, 이러한 발달 과정을 겪게 되면서 그 단계별로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이러한 변화에는 필연적으로 또 위기, 스트레스 상황을 만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도 있고 또 예측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갑작스러운 어떤 재난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사고라든지 또 질병이라든지. 자, 중요한 것은 이 건강한 부분은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다. 즉 위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긍정적 대처 해결을 통해서 오히려 위기를 통해서 부부 관계가 더 신뢰감이 더 쌓이게 된다. 유대감이 더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힘든 시절을 함께 이겨냈잖아. 자, 이것이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비온 뒤에 오히려 땅에 더 굳어지듯이 부부 관계가 더 신뢰감이 생기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의 위기 상황에도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공동의 비전과 가치관 공유하기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함께 공유하는 것. 공동의 목표와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동반자로 견고하게 결속된다. 즉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결혼 생활은 건강한 부부 관계는 인생의 의미를 함께 공유하면서 어떤 목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는 정말 삶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함께 종교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봉사 활동을 한다든지 그러한 활동을 해 나가면서 서로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또 위로해주면서 인생의 의미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부부간의 어떤 소소한 갈등이라든지 또 건태감, 또 살아가면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또 공허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건태감을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럴 때 인생의 의미를 함께 공유해 나간다면 이런 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자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경제적인 안정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자원을 확보해 나간다.
건강한 부부는 경제적인 안정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능력을 개발해 나갑니다. 부부는 생활 공동체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의 공동체로서 함께 이 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안정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이제 건전하게 가계를 부양하고 재정을 관리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죠. 또 정서적 안정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자원들을 확보해 나간다. 즉, 살아가면서 여러 스트레스 상황들, 또 위기, 발달 단계가 변화될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 또는 예측하지 못할 어려움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부부는 서로 행복하게, 우리 부부는 서로 건강한 그런 부부 관계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를 다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 그것이 아니라 건강한 부부는 오히려 어려울 때 많은 부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들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건강한 부부이다. 예를 들면 필요할 때 학대 가족이라든지 친구 또 지역사회 종교기관 이러한 이제 외부의 도움과 지지를 얻어서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평소에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건강한 부부관계의 특성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 가트맨의 그 부부 상담 모델 있죠. 그리고 부부 치료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가트만은 부부가 평소에 애정은행 예금을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정은행 예금을 늘려야 된다. 즉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위기의 대처 자원이 될 수가 있는데요. 부부가 평소에 서로 간에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고 서로 간에 다가가는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저축이나 보험을 들듯이 이렇게 서로 간에 애정은행을 많이 이제 예금을 쌓아놓게 되면 이것이 힘들 때 이겨나갈 수 있는 자원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강한 부부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불행한 결혼 그리고 이혼에 대한 연구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보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할 경우에 병에 걸릴 확률이 대략 35%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분비가 되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이것이 이제 면역 체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각종 암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질병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죠. 현대인의 질병의 75%가 바로 이 스트레스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명은 평균 4년 정도 단축이 되고요. 자, 이혼은 면역 시스템의 능력을 저하시킨다. 자,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그 하나의 해결 방법으로 이혼을 선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면역 시스템의 능력이 저하된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심각한 불화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았더니 정서, 행동 문제, 또 낮은 학업 성취도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특히 문제나 갈등, 대인관계 문제,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부모의 방식, 부모의 역기능적인 방식을 학습하고 모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심각한 불화를 겪는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추적 연구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취약전 연령에서부터 15세까지 쭉 추적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에게서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관찰되는 결과가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분비되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15세가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학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무단 결석, 또 집단 따돌림, 문제 행동, 낮은 학업 성취도 이러한 어려움들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또 심리적인 이러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추적 연구를 통해서. 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가트만은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라는 저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력 증진을 위해서 스포츠 클럽에서 매주 소비하는 시간 중에 10%만 할애해도 무엇에 의해서 결혼 생활에 의해서 부부 관계에 의해서 10%만 할애하면
자, 우리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도 찾아서 먹고 건강식품도 복용하고 또 운동도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기혼자라면 운동하는 것보다 3배의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행복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가트만은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서 발췌한 내용을 보면서 수업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랑처럼 엄청난 희망과 기대 속에서 시작되었다가 반드시 실패로 끝나고 많은 활동이나 사업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바이런이 이제 결혼으로서 모든 희극이 끝난다. 또 사랑이 결혼의 동기가 되자마자 이혼할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사랑은 결국 실패로 끝난다. 사랑의 실패를 극복하는 적절한 방법은 오직 하나뿐인 것 같다. 자, 에리 프롬이 제안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최초의 조치는 삶이 기술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도 기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자, 기술이란 것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연마하고 훈련해야만 획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데 제가 얼마 전에 가족 치료에 대한 책을 읽다가 아주 와닿는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은 우리가 운전면허를 딴다고 바로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즉 운전면허를 바로 땄다고 고속도로에 나가서 쌩쌩 달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내가 결혼했다고 해서 내가 바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꾸준히 우리가 연습하고 노력해야지만 내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고 내가 원하는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부부 심리 상담사가 되려는 학습자분들께서 이러한 점들을 잘 인식을 하셔서 이제 앞으로의 학습 과정을 잘 마치시고 실제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부부들을 건강한 부부 관계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부 심리 상담사 전체 학습 과정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부부관계 또 건강한 부부관계의 특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